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로 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해외여행에서 이 경험의 차이, 그리고 마음가짐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 시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표현들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제 좌석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 좌석 이렇게 잘 찾으면 좋겠지만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 거기 있는 직원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은행은 어디 있어요? 편의점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때 where i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내 좌석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my seat. 그 화장실이라면 the restroom. 그 은행은 the bank. 이렇게 뒤에 단어만 바꿔서 where is my seat? Where is the bank? Where is the restroom? 장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where is, where is 이게 습관적으로 툭 나올 수 있게 입으로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제 좌석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my seat? 두 번째는 제 짐을 이곳에서 붙일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을 체크인할 수도 있지만 짐도 체크인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자동화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체크인, 사람을 체크인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짐도 체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디서 해야 될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저기 자동화되어 있는데 따로 장소가 있던데 그거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Can I check in my luggage her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can I? Can I? 자, 이제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 차례죠. 이번에는 짐을 붙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항 같은 데서 짐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걸 check-in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Can I check in? 무엇을 하죠? My luggage. 캐리어 같은 여행용 짐을 lugg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I check in my luggage? 마지막 여기서니까 here. 문장 구조 생각하면서 조금 길지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뭐를 하지? 그래, 체크인을 하지? check-in. 뭐를 하지? 내 짐을 체크인하지. my luggage. 여기에서 here. 자,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해 보는 겁니다. Can I check in my luggage here? Can I check in my luggage here? 내 짐을 여기다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가로 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입국 신고를 할 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호텔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만난 원어민에게 나 여기 휴가로 왔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다면 I'm here on vacation. I'm here. 저는 여기에 있는데 on vacation. 휴가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휴가로 해외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I'm here on vacation. 이 표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here on vacation. I'm here on vacation. 저는 휴가로 여기 왔습니다. 입에 착 붙여 두셔야지 나중에 당황하거나 머리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내 몸이 기억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운 일 있을 때 우리 thank you 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느낌으로 I'm here on vacation.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갔을 때 딱 빈자리면 좋은데 애매하게 빈자리인 경우에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Excuse me? 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here?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은 Can I take this chair? 이 의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부 다 can I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Can I? Can I? 제가 여기다가 앉아도 되나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리고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혹시 그래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가진 could I?
could I를 빨리 얘기해서 could I 혹은 허락의 느낌이 좀 더 강화된 may I 이런 걸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갑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can I를 쓰면서 표정을 아주 공손하게 하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중요하지만 이 제스처나 표정, 이 말투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공손한 느낌으로 편하게 하고 싶으면 Hey, can I sit here? 이렇게 약간 편한 느낌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친구끼리 사용해 주셔도 괜찮겠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일 아침에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요즘 핸드폰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에 알람 맞춰 두시면 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뭐 투어를 가거나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좀 내가 못 일어날 것 같다. Can I have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세요라고 can you give me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받고 싶을 때는 can I have 표현 기억해 주시면 돼요. can I have 혹은 can I get 이 두 가지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달라는 표현이 되겠죠. A wake-up call 모닝콜은 콩글리시에 가까워요. wake-up call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wake up 하면 일어나다라는 의미 외에도 깨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아침에 깨워주는 wake-up call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닝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a wake-up call? 마지막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an I have a wake-up call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럴 때 물 한 잔 받고 싶을 때 Can I have a glass of water? 네, can you give me? 물론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것보다 먼저 can I have를 더 습관으로 만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앞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can I have를 먼저 써주신 다음에 물 한 잔을 얘기하면 되는데 water, 물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딱 액자처럼 꾸며주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합니다. A glass of, glass에 강세주면서 a glass of 하면 물 한 잔이 되는 거죠.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그냥 water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some water, 물 좀 주실래요? A glass of water.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세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한 번 더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좋습니다. 실전처럼 이 상황이 진짜 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일곱 번째는 여기서 티켓을 살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Can I buy a ticket here? 이번에도 can I가 등장했는데요. 물론 get을 사용해도 사다, 받다, 얻다 여기 세 가지 의미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다라는 느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buy는 사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Can I buy? 제가 살 수 있을까요? A ticket. 티켓을 한 장 살 수 있고요. Here. 여기에서. 저기에서, 방 안에서 이런 장소 표현들은요. 뒤로 빼주세요.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주어 동사. I buy 그 다음에 산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사는지 a ticket. 거기서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can을 넣어서 can I로 시작하고 있죠. 제가 티켓 한 장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니까 이런 구조. 한국어는 조금 다르네. 근데 뭐 주어 동사 일단 꺼낸다고 했으니까 이걸 습관화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이 문장 해볼까요? Can I buy a ticket here? Can I buy a ticket here? 그렇죠? 여덟 번째입니다.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pharmacy is? where is.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where is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살짝 돌려 말하면서 또 예의가 있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 느낌 같이 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까지 한 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라는 의미예요.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ere?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입에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where이 문장 가장 앞에 있을 때는 where is 주어. 뭐 the pharmacy, the restroom 이렇게 등장하는데 where이 문장 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Where the pharmacy is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화장실이라면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은행이라면 Do you know where the bank is? 여기 나온 대로 약국으로 다시 해볼까요? Do you know where the pharmacy i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장소 바꿔서 다양한 느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보통 화장실 그리고 뭐 영화관 이 정도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장소 표현을 따로 공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장소 몇 시까지라는 거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단어만 알아서 여기 패턴 문장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볼까요? Do you know where the pharmacy is? 한 번 더요. Do you know where the pharmacy is? 그렇죠. 9번째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 동사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I need a doctor. I need a doctor. 보통 문장 얘기하면서 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럴 때는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내가 필요하다. I need. 자, 뭐 필요하지? A doctor.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언제 필요하고 또 어디서 필요하고 이런 게 있으면 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입니다. 저 의사 필요해요. I need a doctor. 조금 뭔가 심각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10번째는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진정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실용적인 문장이죠. 저도 어디 뭐 다 찾아서 가기보다는 이 문장 하나만 외워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숙박업소 사람들에게 딱 물어보죠.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한 3명한테 물어보면 막 얘기해 주는데 겹치는 데가 있다. 그건 진짜 찐인 거예요. Could you recommend로 다 물어볼 수 있는데 Can you라고 하는 것보다 Could you라고 하면 더 공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ould you? 저기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더 공손할까요? 두 번째죠.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빠진 느낌이라서 또 공손한 느낌이 돼요. 최대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C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줄 수 있나요?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여기다가 장소 nearby. 근처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저도 연습할 때 나눠서도 많이 했거든요.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Nearby. 안 되는 거 위주로 좀 더 해주시고 nearby는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게 안 나온다. 그 부분만 또 집중 연습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연습이 완료됐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한 번에 잘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장은 나중에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통하는 여행 영어. 제가 정말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린 다음에 입으로 많이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 표현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소리까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곳에 오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모두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는 현재 완료 Have you?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Have you been? 이 bean이 비동사, be의 PP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 본 적이 있는지 와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됩니다. 가다라고 하면 go, 그리고 오다라고 하면 come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여기 가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비동사의 PP 형태의 bea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have you been here? 여기 와본 적 있어? 묻는 게 되는 거죠. 전에라는 의미를 가진 before를 넣어서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이곳에 오신 적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비행기에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 갔을 때 서비스로 한 잔 받을 수 있는지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구입할 때는 buy나 get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건데요. 그냥 받는다라고 할 때는 have도 괜찮습니다. Can I have? 여행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can I 패턴이 등장했는데요. 동사 have까지 넣어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지다 외에도 받다, 얻다 정도의 느낌으로도 have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water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앞에 만들어주는 말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아요.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면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 glass에 강세 주면서 a glass of water 이렇게 멜로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공손함을 더하는 please까지 넣는다면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이렇게 되는 거죠.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네, 각각 살짝 이 중간에 텀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는 의미 단위별로 Can I have 단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를 엮어서 얘기하는 게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겁니다. 자, 물이 필요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please? 네, 천천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귀국표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저는 처음 미국 갈 때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준비를 해갔거든요.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귀국표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준비해서 냈더니만 굉장히 호의적으로 저가 쭉 앞으로 뭐 그런 거 검사 자세하게 받지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I have a return ticket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return ticket이라고 하면 귀국표, 돌아오는 표가 되겠죠. 나 거기서 뭐 불법 입국하거나 아니면 쭉 뭐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바로 돌아올 거다. 그런 걸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ave 주어 동사로 먼저 첫 번째를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있어요 라고 해서 I have 무엇을 가지고 있죠? A return ticket 귀국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 처음에 잘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더 편하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return ticket. 그렇죠? 좀 떨리는 거 물론 찾아오겠지만 좀 더 여유롭게 주어 동사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쇼핑을 하거나 어디 돈을 내야 되는데 현금, 카드가 조금 내가 쓰기 그렇거나 카드를 안 들고 와서 현금 결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땐 Can I pay with cash? Can I에다 이번에 pay가 붙었는데요. pay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렇게 돈 내는데 다 사용하는 게 바로 pay인데요. 동사로 돈을 내다, 지불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Can I pay? 제가
결제할 수 있을까요? 지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줬고요. with cash,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는 with를 많이 사용해요. 뭐뭐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credit card 이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게 되고요. with cash라고 하면 현금으로 결제한다. with dollar, 달러로 결제한다. 뭐 이렇게 내가 결제하고 싶은 대상만 뒤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는 Can I pay with cash? Can I pay with cash? 뒤에만 바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만 흘러갈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단어 하나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바꾸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Can I pay with cash? 이거를 여러 번 따라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꾸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는요.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침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카페 가서 시간 때울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Is early check-in possible? 물론 Can I get a early check-i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possible,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Is early check-in possible? early check-in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동사를 사용해서 early check-in is possible. early check-in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are you?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비동사를 사용해서 질문하죠. Are you a student? Are you angry?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게 많이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피곤한, 배고픈 이런 감정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는 바로 Are you로 일단 시작해라. 그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early 체크인을 주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먹거나 마시거나 달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한 상태다라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비동사 그리고 순서 바꿔서 Is early check-in possibl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틀렸다 헷갈렸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보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들 똑같아요. 헷갈리면서 점점점 명확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6번째는 채식 메뉴는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거나 뭐 비행기, 뭐 기내식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그렇죠. 이번에는 do you have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거는 어떤 식당에 가거나 가게에 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뭐뭐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보다는 있나요? 정도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a vegetarian option. 채식자를 위한 옵션이니까 채식 메뉴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채식을 하는데 이거 좀 뭐 있을까요? 뭐 이 정도의 의미로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저도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해외여행, 미국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조금 공부하고 갔는데 긴장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do you have를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지분들이나 친구한테 부탁받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간 다음에 Excuse me, do you have this? 이러면서 손으로 많이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확하게 완벽하게 100% 기억하지 못해도 앞부분 플러스 손짓 발짓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으니까 Do you have?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앞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 vegetarian option?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장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How much is it? 이거 많이들 우리 얘기하죠. 그거 얼마예요? 어떤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입장료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 자리에 the entrance fee, 입장 비용이라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 옷가게에 가셔서도 How much is this shirt? 이 셔츠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입장료 얼마인가요? 다시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여덟 번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거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해 줄 때는요. It's on your right. It's on your right.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right, left. 이것만 일단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뭐라고요? It's on your right. 왼쪽은요? It's on your left. 나중에 청기백기 하듯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왼쪽, It's on your left. 오른쪽, It's on your right.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짧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입에 붙으면 자신감이 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 생기면 영어는 끝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자 이런다고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많이 얘기해서 It's on your right. 이런 것들이 한 번 얘기하면 그게 훅 충전되거든요. 꼭 소리내서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위기 상황 때 배가 아픈데요.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My stomach hurts. 이렇게 합니다. 끝에 ACH로 붙어서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복통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주어를 my stomach 배로 잡아보는 겁니다. 이게 다치고 아프다. hurts 이렇게 됩니다. My stomach hurts. 한 번 더요. My stomach hurts. 이거 바로 얘기한 다음에 그냥 얘기해 주시면 끝난 거죠. 네, 이거 외에도 I have를 사용해서 또 아픈 곳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면 일단 I have a cold. 감기에 걸렸습니다. 외워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단어 같은 것들 하나씩 배우다 보면 I have a headache. I have a fever.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천천히 나오니까 지금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문장을 확실하게 처리하자. 이게 쌓이면 정말 무서워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환전, 돈이 없는 경우는 바꿔야겠죠. Where can I exchange money? 여기서는 또 Where can I? 라는 패턴이 사용됐는데 can I는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몇 번 봤다고 또 익숙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where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 환전하다, 돈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진 exchange money 이것만 더해주시면 완성이에요. 네, 너무 이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패턴 괜찮은 거 하나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동사로 된 거 붙이면 끝이거든요.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뭐를 할 수 있냐면 환전하는 거 말이죠. Exchange money. 자, 두 개 붙여볼게요. Where can I exchange money?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070도 자신있게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여행 영어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정말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15분 동안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전과 비교해서 영어 말하기 자신감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죠. 전화하고 있는데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will 이거를 축약형으로 하면
아으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 will, I'll.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아으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원어민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내가 뭘 한다고 하고 있죠? Call you back. 다시 전화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call 하면 전화하다이지만 call back 이러면 전화하다가 이제 끊고 다시 전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I'll call you back. 제가 당신에게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ll call you back.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restroom? 가장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장소가 궁금할 때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Where is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의미고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뒤에 restroom 자리에 다양한 단어를 넣어서 Where is the bank? 은행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is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Where is the restroom? 내가 화장실 위치를 안다고 해도 이 표현으로 괜히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영어로 그냥 말 걸기는 좀 그래서 위치 물어보면서 많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입국 신고할 때 거기 너 처음이야 아니면 여기 와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I visited a few times before. 저는 방문해 본 적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이거는 그냥 과거형 I visited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 어떤 한순간에 방문했었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제가 I've visited have pp 현재 완료 형태로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정도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I've visited. 그리고 a few times라고 하고 있죠. 보통 횟수를 얘기할 때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세 번부터 보통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times로 활용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몇 번인지 알면 좋겠지만 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헷갈리네 라고 할 때는 a few, 조금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a few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a few times 하면 몇 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전에는 before.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문장 만들어 보면 주어 동사. 저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I visited. 몇 번이요? A few times. 그게 전에 그랬죠? Befor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한번 쭉 가보면 I've visited a few times before. 현재 완료를 활용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모두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can I find a taxi stand? 이번에 where can I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나눠서 보면 where는 어디에 라고 장소를 묻는 거고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Find a taxi stand. 찾다 택시 승강장을. 네, 그래서 어디에서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이게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Where is the taxi stand? 뭐 이런 식으로 단번에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바로 죄송한데 어디죠? 라고 하긴 그렇다면 어디서 제가 택시 승강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taxi stand? 이런 표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단순히 이거 하나의 장소만 물을 뿐 아니라 뭐 너무 예쁜 걸 샀다. 그럼 그거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묻는 표현뿐만 아니라 돌려서 묻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use the hotel's Wi-Fi? 자, 이번에는 can I use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거고요. use는 사용하다.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Can I use? 뭐를 사용하죠? The hotel's Wi-Fi.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can I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만나는 정말 유용한 패턴인데요. Can I get? 제가 뭔가를 받거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Can I eat?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use?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초동사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단어 외워서 딱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예문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can I도 익숙해지고 그 속에 포함된 동사 표현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구나.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호텔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Can I use the hotel's Wi-Fi?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호텔에서 와이파이 이거 사용해도 되나 싶을 때는 이 질문 바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음식은 매운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있죠. 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잘 먹긴 하지만 저같이 매운 걸 좀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How spicy is this dish? 그러면 막 표정, 막 완벽하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표정이나 손짓 그런 것들로 얼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비교 대상이 있어서 정말 편하긴 하죠. 우리가 많이 먹어본 것들이니까 저는 가장 뭐 조금 매움, 중간 매움 이거는 잘 안 느껴지고 이거 신라면 정도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도 뭔가 그 비교 대상, 해외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뭔가 매운 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맵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기본 표현 How spicy? 얼마나 매워요? 라고 하고 있죠. how에다가 다양한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how spicy? 얼마나 매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냥 is it? 그거 얼마나 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is this dish? 이 음식은 매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게요. How spicy is this dish? How much is it?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표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much를 spicy로 바꾸고요. it을 this dish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숙한 문장에다가 살짝 변형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How spicy is this dish? 그렇죠? 일곱 번째는 지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때 영어로 Do you have a map? 네, 요즘은 뭐 지도가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 가서 지도를 항상 구해서 물론 스마트폰이 잘 작동하긴 하지만 이 종이 지도로 보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셔서 Do you have a map? 지도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뭐 그냥 주세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는 경우에 눈으로 봤을 때 눈에 안 보이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Do you have를 사용해서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map? 지도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실례합니다.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영어가 어렵고 좀 난해하고 쓰기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가보시면 뭐 중국 여행, 일본 여행, 베트남 여행, 아니 유럽 여행 가보시면 영어가 정말 소중하구나. 특히 저는 표지판에서 진짜
자기 나라 언어만 있으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영어라도 있으면 영어가 너무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부분 외국인을 만나면 뭐 영어를 좀 써주시긴 하지만 자기 나라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다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speak 말할 줄 아세요?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세요?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네, 거기서 왜 영어 못 써요? 이게 아니고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쓸 줄 아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만 쓰고 에이 뭐야 영어도 못 쓰고 이러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그렇죠. 나중에 바꿔서 Korean, 한국어 혹시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9번째는 열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have a fever.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 펜 한 자루 있어요. 이렇게 보통 사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질병이나 아픈 걸 가지고 있다. I have a fever. 저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열이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도 I have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have a fever. 저 열 있어요. I have a cold. 저 감기 걸렸어요. 뭐 이런 기본 표현 정도 내가 알아두시면 나중에 위급 상황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뭐뭐는 어때요? 어떻게 돼요? 라고 해서 What's 땡땡 like라는 패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like? 거기다가 이제 특정한 시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일은 tomorrow. 내일 날씨 어떻게 되죠?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내가 입에 착 붙인 다음에 나중에 날씨 궁금할 때 외국인한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이 두렵지 않은 필수 여행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원하시는 문장 여행에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신감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 인사도 좋지만 추가로 이것도 함께 더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ave a good day. Have a good 땡땡이라고 해서 좋은 뭐뭐 보내세요 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루니까 day를 넣었죠. Have a good day. 단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마치 한 단어처럼 have a good day. 마치 have a가 아니라 have a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발음입니다. Have a good day.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a good day. have에다 강세를 주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요. Have a good day. 그리고 day 자리에 주말을 의미하는 weekend를 붙이면 Have a good weekend.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금요일이면 이 인사말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단어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수화물 카트를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카트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개 쭉 있을 때는 뭐 가져가면 되겠지만 애매하게 있을 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Can I take a luggage cart?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인 can I 패턴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Can I take? Can I take? take는 어떤 사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까지 한다면 Can I take?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가는지만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수화물 카트, 공항에서 이렇게 큰 짐, 캐리어 같은 것들을 luggage, 수화물은 luggage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끄는 카트는 a luggage cart.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Can I take a luggage cart?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I take a luggage car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지금 현금으로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이 지금 현금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를 보통 사용하지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How much money are you carrying? How much money are you carrying? 저는 입국 신고할 때 이 질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잘 듣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로 막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00달러인가 10,000달러까지 이게 가능하면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막 흥분해서 너 지금 얼마 갖고 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잘 듣고 정확하게 $1,000, $10,00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how much 다음에 money가 등장했죠. 셀 수 없는 것들을 물어볼 때는 how many가 아니라 how much가 더 잘 어울립니다.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을 are you carrying? 가지고 계신가요? 뭔가 나르다, 가지고 가다 해서 carry란 동사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가져가는지 물으니까 진행형으로 Are you carrying?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ow much money are you carrying? 정확하게 문장으로 완벽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숫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마지막 기차는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last train leave?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last train 이렇게 하면 마지막 기차가 되거든요. 얘를 주어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I, you, 철수, he, she 이렇게 사람이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물이 주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last train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몇 시에인가요? 몇 시가 등장하면 what time? What time? 몇 시에 문 열어요? 가나요? 오나요? 뒤에는 바뀔 수 있지만 몇 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맨 앞에 what time을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es the train leave? 몇 시에 마지막 기차가 떠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start 대신 leave를 넣어서 떠나는 거니까 이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니까 출발한다는 느낌을 더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do you로 시작하죠. Do you know? Do you like? 그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주어가 you가 아니라 the last train 사물이 등장했고요.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라 does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does the last train leave? 몇 시에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큰 소리로 같이 해볼까요? What time does the last train leave? 그렇죠? 다섯 번째는 여기 묶는 것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여기 정말 잘 묶었어요. 숙소에 묵고 나서 떠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한국어는 좀 제가 어색하게 해놨는데요. 좀 직역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역해서 더 자연스럽게 하면 여기 너무 좋았어요. 숙소 너무 괜찮네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I really enjoyed my stay here. 이렇게 했죠. 한국어는 여러분이 편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숙소가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 짐을 싸고 나가면서 숙소 주인에게 내 기분을 얘기하니까 I가부터 시작하면 되죠. I really enjoyed. enjoy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이렇게 즐기는 상황에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니까 enjoyed, ed를 붙여줬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I really enjoyed. 뭐가 즐거웠죠?
my stay. 내가 머무르는 게 즐거웠고요. here. 여기서 머무르는 게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I really enjoyed my stay here. 다 같이 해볼게요. I really enjoyed my stay here. 나중에 숙소에서 너무 잘 보냈다면 이 인사말 꼭 건네보세요. 그리고 6번째는 좋은 와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괜히 기분 내고 싶더라고요. 와인을 한국에서는 거의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프랑스 가거나 이탈리아 가거나 이러면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를 사용해서 아주 공손하게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보다 더 공손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까지 가면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자, 그 다음에 동사까지 나왔으면 추천하다. 뭐를 추천해?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문장 구조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끝에 good wine 대신 뭐 맥주를 추천할 수도 있고 숙소를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게 좋은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Could you recommend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뒤에 있는 것들은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문장 배워서 정말 10문장, 20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자연스럽게 한번 말하듯이 해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좋은 호텔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좋은 호텔을 추천해 주시는데 좀 가까이 있는 거, 멀리 말고 가까이 있는 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nearby? 자, 이번에는 can you를 사용했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면 can you가 더 잘 어울리고요. 나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격식을 좀 차리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면 could를 쓰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달라지니까 뭐 한국어 이렇게 되면 막 이런 느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연습하실 때 can you recommend?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Could you recommend? 네, 좀 더 오버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신다면 그 느낌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earby를 정도를 추가해 준다면 가까운 곳에, 근처에 라는 말이 되겠죠. 호텔은 호텔인데 근처에 있는 좋은 호텔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nearby? nearby 느낌을 떠올리면서 이게 만약 괜찮은 표현인데 나도 한번 이걸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문장으로 따라해 주신 다음에 단어 단독으로 5번, 10번 정도 근처를 떠올리면서 nearby, nearb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s there a direct bus to Seoul St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의문문이 된다면 순서를 바꾸고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Is there? Is there a direct bus? 직행으로 가는 버스. 뭐 어디 돌아서 가거나 딴 데 대여서 가는 게 아니라 직행으로 가는 버스를 direct bus.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Is there a bus? 라고 물어보다가 나는 돌아가는 건 싫어. 빨리 가야 돼. 라고 하면 direct bu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더 해보는 거죠. 기본 표현에다가 추가적인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나는 상관없다. 혹은 까먹었다라고 하면 Is there a bus?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인데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뒤에서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버스는 bus라고 하겠지만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라면 bus to Seoul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뒤에 bus to 땡땡땡 뭐 내가 가고 싶은 장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이나 아니면 뭐 태국이나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장소만 넣어서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길 물어보는 게 사실 말 걸기 제일 좋기 때문에 너무 쑥스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길이라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문장 해볼게요.
Is there a direct bus to Seoul Station? 한 번 더요. Is there a direct bus to Seoul Station? 좋아요.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왜 물이 없지? 라고 하면 Can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Can I get 쪽에 좀 더 가까워요. Can I get?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Some water.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돌려서 말하는 게 되겠죠. 그거를 더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Can you bring me? 상대방한테 can you라고 바로 부탁해 주셔도 좋습니다. Can you bring me? 나에게 가져올 수 있나요? Some water. 근데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 Can I get을 쓰셔도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이게 더 좋구나 라고 사용하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n you 표현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Can you bring me some water? 한 번 더요. Can you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어디에서 심카드를 살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카드가 있어야지 우리 해외 나가서 인터넷도 쓰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미리미리 하거나 이심을 챙겨가는 편이긴 챙겨가기보다는 미리 구입해서 등록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안 갖고 갔거나 오류라서 잘 안 될 때 Where can I buy a SIM card? 편의점에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공항에서 파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 어디에서?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기존에 배웠던 can I 앞에 where를 붙임으로써 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Where can I buy a SIM card? 어디에서 심카드를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a SIM card?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어디에서 심카드를 살 수 있나요?인데요. 마지막에 했던 문장 기억해서 바로 말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한번 써봄으로써 딱 정리가 되고 머릿속으로 훨씬 더 기억도 잘 남거든요.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